2020-21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2경기 시작합니다.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막전부터 뜨거웠습니다. 셀트리온과 포스코 케미칼의 경기에서 강팀으로 손꼽히는 셀트리온이 승리했어요. 네, 개막전에 걸맞게 굉장히 전반적으로 치열한 그런 내용으로 뒀는데요. 사실 그 주장전이었던 신진서와 변상일전의 승리가 있었고, 이 조한승 최철한전이 또 중요했는데 네. 그 바둑을 또 가져가면서 셀트리온의 승리가 이어졌는데, 이 셀트리온은 1, 2, 3장의 화력이 불을 뿜는 하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1라운드 2경기는 정관장 천록과 바둑메카 의정부의 경기입니다. 이 정관장 천록은 정관장 황진단 팀에서 천록으로 탈바꿈했고요. 바둑메카 의정부는 이번 시즌 처음 출전한 팀이에요. 네, 정관장 팀 같은 경우는 황진단으로 2012년도에 나왔으니까요. 한 8년여 만에 이름을 변경을 했고, 바둑메카 의정부 같은 경우는 한국 바둑의 유망주들을 모조리 싹쓸이했기 때문에 올 시즌에 가장 주목받는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둑메카 의정부와 정관장 천록 팀의 경기입니다. 먼저 오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 2경기 첫 번째 장고대국 2시간 장고대국인데요. 정관장 천록팀의 백홍석 선수, 이 2시간 전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2시간짜리가 굉장히 좀 강해진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작년에 이제 10승 6패를 거두었는데 16판 중에 12판을 장고대국에 나왔고 2시간짜리 당국에서는 무려 6승 1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고대국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2시간짜리 출전이 어느 정도는 예고가 좀 됐고요. 바둑메카 의정부에서 박상진 선수는 젊은 선수이긴 하지만 역시 좀 장고대국에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제대로 맞붙었고, 작년에 2시간짜리 대국에서 두 기사가 한번 붙은 적이 있어서 네. 백홍석 구단이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박상진 선수는 지난 시즌 7승 9패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창호 선수와 김지석 선수가 이 1시간 장고대국에서 만났는데요. 이창호 선수도 좀 장고대국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은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관장 천록의 이창호 구단은 오픈된 오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2시간짜리냐 1시간짜리냐 요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 두 기사 같은 경우도 역시 작년에 한번 만났는데 그 이국 이 1시간짜리에서 기량을 맞붙은 적이 있고, 김석 구단하고 이창호 구단은 뭔가 김석 구단의 최근의 성적은 더 좋지만 항상 만나도 김석 구단이 조금은 좀 어려워하는 상대가 이창호 구단입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속기 대국입니다. 3국에서 설현준 선수와 문유빈 선수가 만났고요. 설현준 선수도 속기에 잘 어울리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이 두 팀 그 베스트 5 중에서 가장 성적, 최근 기량이 급상승한 두 선수가 만났고, 올해 승률 자체도 75%에 육박을 하거든요. 설현준 선수는 작년 3지명에서 올해 2지명으로 승격이 된 상황이고, 문희빈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 시즌 신인왕입니다. 네. 자, 4국은 어떨까요? 오랜만에 돌아온 이원영 선수, 강적을 만났습니다. 네, 김영우 선수가 올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편인데 이 최근에 일조리그에서 5승 2패 준수한 성적으로 컨디션을 조금 끌어올렸고요. 네. 이원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군 복무를 하고 2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예선전, 지옥 같은 예선전을 뚫고 올라왔는데요. 올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네, 이원영 선수는 2018 시즌 8승 6패, 2017 시즌에는 10승 6패, 2016 시즌 8승 8패. 기본 이상은 해주는 선수였어요. 네, 원래 뭐 한 2, 3지명으로 굉장히 좋은 기량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올 시즌에 사실 그 이원영 선수 또래 기사들이 군 복무를 하고 제대를 많이 합니다. 강일택 선수도 네, 그렇죠. 생각이 나고요. 김정현 선수, 안성주 선수 많습니다. 그 기사들의 활약을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국입니다. 이대국도 주목받는 판 중에 한 판인데요. 문민종 선수의 이 첫 데뷔 시즌, 첫 경기입니다. 아마 오더가 제출됐을 때 이대국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예. 문민정 선수가 새로운 차세대 라이징 스타인데 이 바둑리그 첫 데뷔 시즌에 3지명이란 굉장한 막중한 부담감 안고 네. 지금 출격을 했고요. 하지만 상대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상대팀의 에이스인 이동훈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과연 어떤 대국 내용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네, 이 이동훈 선수는 그동안 좀 리그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른
대회에서는 잘했었는데 네. 좀 부진했다가 작년에 정관장 천록팀으로 오면서 10승 3패 굉장히 좋은 성적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대 전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현준 선수와 문유빈 선수 오늘이 첫 경기이고요. 대체로 상대 전적은 팽팽한데 1국에서 백공석 선수가 네.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대 전적 봤을 때는 정관장 천록이 불리한 판이 없어요. 전적만으로는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전체적인 전력은 굉장히 팽팽해 보이고요. 네. 역시 이제 김석 구단하고 이창호 구단이 6대 6입니다. 김석 구단이 전성기가 오기 전에 이창호 구단의 승리가 많았고 김석 구단이 한 2009년부터 전성기가 왔을 때부터는 조금 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 5판 중 이 판이 가장 중요하겠다 싶은 판을 꼽자면 어떤 판이 될까요? 근데 사실 그 판을 고르기가 좀 어려운 것이 네. 오더 자체가 워낙 팽팽하게 붙었기 때문에 사실 5판 모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둑메카 의정부 팀, 특히 문민종 선수가 가장 또 기대되는 선수 중 한 명인데 이 1지명부터 5지명까지 보면 랭킹 순위가 좀 뒤죽박죽이에요. 약간 그런 면이 없지 네. 않아 있습니다. 지금 바둑메카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이원영 선수가 5지명인데 랭킹이 무려 24위거든요. 조금 그런 건 있는데 문민정 선수의 올 시즌 좀 활약을 지켜봐야 됐고 저는 특히 이제 올 시즌에 이제 군복무에서 제대한 이원영 선수가 과연 어느 정도의 기량을 회복하면서 바둑리그에 적응을 할지 이것이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이원영 선수뿐만이 아니라 아까 또 말씀해주신 뭐 안성준 선수, 김정현 선수도 네.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뭐 안성준 선수는 주장으로 복귀했고 김정현 선수나 강유택 선수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올 시즌 팀의 운명을 좀 좌우하는 그런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라운드 2경기입니다. 정관장 천록과 바둑메카 의정부의 대결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2020-2021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제2경기에 출전한 두 팀은 타고난 전투형들이 모여 바둑리그의 새 시대를 연다. 바둑메카 의정부 새로운 둥지에서 써내려갈 또 한 번의 새 역사. 감독 김영삼 타이밍을 읽는 전투의 달인 일지명 김지석 바둑메카를 수호할 뜨거운 투사 이지명 설현준 최연소 바둑리거의 빛나는 데뷔를 위해 삼지명 문민종 천재의 계보를 잇는 영리한 싸움꾼 사지명 박상진 난전에 더 강한 치열함의 대명사 오지명 이원영 한상전투의 정수를 보여줄 바둑메카 의정부의 맞설 팀은 오랜 시간 귀하게 지켜온 잠재력이 폭발한다. 정관장 천록 한 걸음 더 먼 곳을 내다보는 미래지향형 지도자 감독 최명훈 냉정한 판단력과 강한 뒷심 일지명 이동훈 초반 기세로 상대를 압도하는 전방위적 공격형 이지명 김명훈 돌주먹의 반상에 거리두기란 없다. 삼지명 백홍석 그 존재감만으로 바둑리그를 대표하는 이름 사지명 이창호 거물 저격에 최적화된 전 시즌 신인왕 오지명 문유빈 3년 만에 창단 두 번째 우승을 노리는 정관장 천록과 성지를 지키는 수지의 결정체 바둑메카 의정부가 격돌한다. 2020-2021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두 번째 경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20-21)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2경기입니다. 바둑메카 의정부 정관장 천록의 경기이고요. 그러고 보니 정관장 황진단 팀이었을 때 네, 이 상대팀인 김영삼 감독이 우승을 시켰죠. 그렇습니다. 그 바둑메카 의정부의 김영상 감독은 네. 그 2012년도부터 그 정관장 팀을 맡아서 오랜 시간 동안 정관장과 함께 했는데요. 네. 우승도 한번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1국 2시간 장고대국입니다. 백홍석 선수
선수와 박상진 선수의 대국. 팽팽한 가운데 백이 약간 앞서 있는 형세네요. 그러니까 이 대국은 20여수부터 박상진 선수가 이게 잘 초반에 등장하지 않는 그 어려운 변화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전투가 좀 번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 사용은 백홍석 선수가 훨씬 더 많이 사용했고요. 삼국 속기 대국입니다. 작년 시즌 사이버오로 팀에서 활약했던 문유빈 선수 네. 그리고 설현준 선수 역시 사이버오로에서 활약을 했었는데요. 같은 팀이었네요. 네. 그 문유빈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9월에 열렸던 이붕배 시내 최고위전에서 그 문민정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고요. 올해 성적은 42승 14패, 정확히 75%고 설현준 선수 같은 경우는 74.4%. 그러니까 뭐 거의 두 선수가 올해 75%에 이르는 고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지석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장고대국인데요. 이창호 선수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퀵스 팀에서 4년간 몸담았다가 네, 이번 바둑메카 의정부의 주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생팀의 주장이란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요. 11월 랭킹 보시면 8위거든요. 항상 김석 구단은 5위권을 유지했는데 후배들한테 조금 밀리고 네. 최근에는 뭐 강동윤 선수도 좀 치고 올라왔고요. 네, 그래서 랭킹이 좀 8위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네, 지난 시즌 10승 5패를 기록했습니다. 정관장 천록팀의 수호신이랄까요? 네. 정관장 팀에 이창호 선수가 안 보이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지금 정관장 네. 그 전록팀과 함께 하고 있고요. 랭킹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역시 이창호 구단을 만나면 아직까지 기사들이 좀 굉장히 좀 무서워하고 특히 이제 김석각 구단 같은 경우는 상대전적이나 이런 면도 그렇기도 하지만 이창호 구단을 만나면 역시 뭔가 아직까지도 버거워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쉽게 좀 가지를 못해요. 예. 네, 자. 이대국 귀와 변 쪽은 거의 다 정리가 됐고요. 이제 중앙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대국은 약 한 80여 수 정도. 네, 이제 중반을 지금 중반전에 돌입을 해서 뭔가 변 쪽에서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일단은 초반전 수순부터 좀 따라가 보시죠. 이창호 구단의 화점. 네, 김석 구단도 역시 화점으로 응수를 했고요. 네, 여기를 걸쳐간 수가 요즘에 그 기사들이 공식 대국에서는 거의 등장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굉장히 많이 뒀어요. 네. 네, 이렇게 걸치는 수요. 한때 대유행을 했었던 포석이고 사실 요즘에 이렇게 이제 두는 포석은 그 얼마 전에 인공지능 대회에서 그 중국의 골락시를 이겼던 초연바둑이라고 하는 그 AI가 요즘에 새로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좀 기량이 강합니다. 근데 그 AI가 유독 이 포석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네. 양쪽으로 양쪽으로 걸치는. 걸치는 걸 좋아해요. 여기까지 두고 실전에 이창호보다는 이제 예전에 정말 대유행을 했던 이렇게 두는 포석을 들고 나왔고 네. 초연바둑은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두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진행을 조금 이제 선호하는데 이창호보다는 역시 예전 스타일로 이렇게 갖고 정겨운 벌림인데요. 네, AI 이길 확률을 봤을 때는 한 2% 정도 이 붙이는 수에 비해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뭐 대단한 차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여기서도 젖혔을 때 이창호 구단 스타일답게 이제 늘었고요. 근데 최근에 역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그 AI 골락시가 굉장히 좋아하는 포석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배석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웬만하면 여기를 늘어서 후수지만 이렇게 두텁게 정돈하는 것을 좀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창호 구단하고도 골락시가 굉장히 좀 최근에 좀 닮았다라고 볼 수 있는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3-3 침투가 나왔을 때부터 이 변화를 좋아했어요. 이창호 구단은 3-3 이 진행 나올 때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이 진행을 한 지가요. 근데 요즘에 AI가 약간 좀 이창호 구단을 좀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김석 구단은 역시 위아래를 실리를 좀 차지하면서
초반을 좀 진행을 했고 이창호 구단은 넓힌 상황에서 김석 구단의 삭감이 들어갔죠. 네, 일단 여기까지의 진행 자체는 김석 구단이 전혀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에서 실리, 아래쪽에서 실리에다가 여기를 갔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이 이 날일자는 오히려 좀 모양을 키우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까지는 김석 구단의 출발이 좋습니다. 이제 흑은 세력을 잘 활용하는 바둑이 돼야 할 텐데요. 여기를 젖혀놓고 이렇게 부처화간 수가 굉장히 좀 날카로운 수인데요. 그것은 이제 나왔을 때 여기를 끊고 둘 때 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축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김석 구단이 또 그 의중을 파고드는 이 치중을 들여다보고 치중을 선보였죠. 축머리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었을 때 나와서. 지금 끊어가면 뭐 물론 실전에도 끊어서 이제 버림돌을 활용을 했죠. 이렇게 단수를 쳤는데 여기를 나가게 되면 축이 됩니다. 절묘하게 여기 걸리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김석 구단의 날카로운 수였는데 AI는 뭐 확률 자체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따내는 것까지 진행돼서 확실히 김석 구단이 이 바둑은 뭐 굉장히 편안하게 초반을 시작을 했고요. 네, 여기서 뒤로 막았는데 김석 구단이 형세 자체를 괜찮다고 보고 뭐 사실 스타일상은 여기를 막아서 차단하는 것이 원래 스타일이고 지금 상황에서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변화를 최대한 좀 줄이는 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네, 밀었을 때 여기를 붙이는 수가 굉장히 날카롭고 실제로도 굴럭시의 평가는 이 수를 가장 추천하는 수로 꼽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수였고요. 흑 모양의 좀 약점을 효율적으로 지키는 수일까요? 네, 찝어서 가장 강하게 버틴 겁니다. 과연 여기서 다시 붙여갔고요. 흑이 여기를 늘었을 때 젖혀가지 않았죠. 위쪽에 잡은 걸까요? 수순을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잡았네요. 양단수를 결행하고 흑은 그러죠? 늘었네요. 늘었고요. 한 칸을 뛰고 늘고.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 바둑의 수순의 마지막 진행입니다. 좌변은 버려도 뭐 할 일을 다 했다는 뜻일까요?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흑이 뚫게 되면 변 쪽의 100넉점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뚫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잡혔죠. 근데 어차피 여기도 당하고요. 나중에 이제 끝내기로 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이 한 20집, 26집 정도 나거든요. 전반적인 집 균형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가 여기도 20집이고요. 46. 대략 쉬운 집이 조금 강하게 지금 확정가가 났고요. 여기가 16집, 18집, 20집, 27집, 37. 여기는 이제 이 정도로 오게 되면 한 10집은 충분한 모습이죠. 네. 예, 그래서 쉬운 집이 조금 약한 형태. 이렇게 되면 쉬운 집이 조금 약한 형태, 흑은 쉬운 집이 두텁고 흑선. 근데 국면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네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는 백이 굉장히 좋았는데 좌변이 컸던 이곳 걸까요? 처리 자체가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곳을 간명하게 처리하고 들어갔는데 사실 집이 크게 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들어갔을 네. 때.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흑이 잡았을 때 좀 집을 어느 정도 확보했고 백이 얻어낸 거는 여기에 이제 조금 집이 불어났다는 점인데요. 실리적으로 보면 흑이 전혀 나쁜 결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처리가 흙이 조금 잘 된 것 같습니다. 국면은 지금은 AI 팽팽합니다. 막대로 보면 흙이 오히려 0.2집 앞서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의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국 보는 사이 이 두 선수의 출사표도 나와 있는데요. 네, 김지석 선수 30대도 할 수 있다. 네, 30대도 할 수 있죠. 김석 구단도 이제 32살에 해진하면 33살이죠. 네. 30대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뭐 김석 구단이야 뭐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예, 요즘에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모든 기사들이 이제 AI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사라도 꾸준히 노력만 한다면, 근데 그게 어려워요 사실. 꾸준히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뭐 말이 쉽죠. 예, 반짝할 수는 있으나 네.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한다면 지금은 어느 누구도 누구라도 성적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구단 다운 네, 출사표예요. 겸손한 출사표고요. 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창호 구단이 갈수록 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조금 이제 체력 관리도 이창호 구단도 하고 좀 이제 살도 좀 붓고 그래야 이제 승부하는 면에서는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창호 구단 여기 이제 바짝 다가왔고요. 있는 자리가 좀 아프긴 한데 어차피 넘어가서 이거 좀 당해주더라도 이 자리가 워낙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아픈 곳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자체 집만 봐도 사실 여기가 잡은 거와 비교했을 때 넉집에 한 8집 정도는 선수가 되는 자리이고 여기를 두게 되면 이 느는 게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나중에 이런 거 젖히게 되면 두텁죠. 압박도 되고 두텁고요. 이 집이 불어날 수 있는 집이 또 커요. 그래서 최소 선수 10집짜리. 그렇기 때문에 큰 자리긴 했는데 이창호 구단이 이제 두지 않았고 여기도 100이 벌리게 되면 좋은 자리입니다. 역으로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압박을 하고 있고요. 네, 괜찮은 곳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왔을 때 이 자리가 굉장히 좋죠. 여기 오게 되면 또 치중 가거나 네. 또 붙이는 걸 노리면서 일단 간격 자체가 이수와 이수가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자리가 되겠고 백의 입장에서는 흙이 여기 두는 게 워낙 좋기 때문에 백도 일단은 변쪽으로 오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좀 하겠죠. 김지석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대본 모습입니다. 이 정관장 천록팀 네. 초록색 유니폼이 참 싱그러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낯설기도 하고요. 네. 원래 그 정관장 청로팀은 그 유니폼 자체가 그 빨간색으로 유명을 했죠. 네. 예. 근데 그 이 천록으로 올해 이름이 바뀌었고 이 천록이란 그 브랜드 자체가 그 청록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록색하고 최대한 좀 가깝게 색깔을 좀 유니폼 맞춘 것 같고요. 마스크도 마치 좀 색깔을 좀 맞추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 1라운드 펼쳐지고 있는데 당분간 이 선수들의 그 이제 새로 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 팀이구나라는 네. 좀 인식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한 같아요. 2라운드 정도는 돼야지 네. 좀 눈에 익을 것 같아요. 백홍석 선수도 왜 정관장 팀이었지라고 생각이 좀 그렇죠. 들기도 예, 하고요. 백홍석 선수도 킥스팀에 오래 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관장 팀은 백홍석 선수가 굉장히 지금 오랜 시간 리그를 뛰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처음으로 정관장 팀에 지금 들어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새 기분으로 임할 것 같고 김석 구단도 오랫동안 킥스팀에 몸담았기 때문에 이 신생팀에 와서 좀 부담감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정관장 천록의 김명훈 선수도 사실 2014년도에 첫 데뷔 시즌을 정관장의 오지명으로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정관장에서 한 4년을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친정팀이나 마찬가지인데 우승했을 때도 그렇죠. 정관장 예, 팀이었고요. 사실 좀 성적도 좋았고요. 네. 예, 근데 올해 친정팀으로 또 왔기 때문에 새 기분으로 조금 더 이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해 봅니다. 또 정관장 팀에 올해 또 몸담았던 김영삼 감독은 또 상대 팀에 있는데 좀 어떤 네. 기분일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자, 바둑메카 의정부 그리고 정관장 천녹팀의 양팀 감독님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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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지금 1라운드 첫 경기 보고 계신데 좀 긴장도 되고 기대도 크실 것 같아요. 최명훈 감독님 어떠신가요? 예, 개막전이만치 뭐 선수들도 약간은 긴장을 할 거고 저도 약간 긴장이 되긴 합니다. 예. 네, 김영상 감독님 어떠신가요? 저는 뭐 긴장감은 별로 없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상 감독님 원래 정관장 팀에 꽤 오래 또 감독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상대 팀으로 있잖아요.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제가 정관장 감독으로 6년 동안 했었는데요. 좀 뭐 마치 친정하고 하는 그런 느낌. 예. 저도 저희 팀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정관장 녹천이 됐죠. 이제 예전에 정관장 황진단이었는데 정관장 팀도 좀 좋은 성적 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명훈 감독님, 이 선수들 구성을 보면 이 문유빈 선수가 좀 눈에 띄는데 오지명으로서 좀 지켜보던 선수였을까요? 사지명에도 뽑힐 수 있는 선수였는데 저희 팀 또 이창호 구단도 뽑고 싶었고 또 신예 선수도 뽑고 싶었는데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팀 구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최명훈님 올해 이제 작년에 비해서 3명의 선수가 이제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좀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팀 구성이 되고 나서 뭐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진 팀으로 제 스스로 좀 생각이 되고요. 이 노련한 선수들과 좀 젊은 선수들이 좀 화합을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관장 천녹 팀이 좀 대체로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좀 많죠. 자, 김영상 감독님, 이 바둑메카 의정부 팀 팀원 구성이 참 독특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원래 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을 뽑아서 좀 잘 되면은 그게 또 개인적으로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이제 문민종이가 여름에 글로비스배에서 우승할 때 바둑을 보니까 이미 바둑도 잘 두고 또 앞으로도 더 발전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매우 기대가 크고요. 저희 팀에서도 잘하고 그리고 한국 바둑계 좀 주춧돌 중심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좀 큰 보람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삼 감독님 올해 한국 바둑에 유망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설현주 선수도 그렇고 박상진, 문민정 선수 이렇게 젊은 기사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조화롭게 융합을 좀 시키실 생각이신가요? 뭐 제가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설현준도 그렇고 박상진도 뭐 그리고 문민정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 같아서요. 제가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본인들이 열심히 한다면은 아마 내년이나 빠르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 정도 되면은 세계 대회에서도 이 3명의 선수들이 큰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더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최명훈 감독님, 이창호 선수의 장고대국은 조금 보이는 오더는 아니었을까요? 뭐 저도 그렇고 또 이국수도 그렇고 상대 팀에서도 저희 팀과 만난 상대 팀에서도 어느 정도는 염두는 해두고 오더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창호 구단은 뭐 워낙 또 장고 바둑에 능하고 한국 바둑계를 이끌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이창호 구단을 좀 장고에 좀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좀 상대팀도 신경 쓰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삼 감독님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오더를 냈을까요? 정관장 팀은 뭐 장고 전문 선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뭐 백홍석도 있고 이국수도 있고 또 이동훈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크게 저는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네. 저희 팀 워낙 도깨비 팀 같아가지고 뭐 상대 전적인 오더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양팀 감독님의 그 목표 승수를 들어보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상 감독님. 정규리그는 한 9승이나 10승 정도 하면은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엊그제 무슨 기사를 봤더니 저희 팀도 그렇고 정관장도 그렇고 이제 많이 약팀이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던데 네. 끝날 때쯤 되면은 사람들의 눈이 좀 잘못되었다는 걸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최명훈 감독님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팀 일단 목표는 포스트 시즌 진출이고요. 뭐 승은 정확히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포스트 시즌 진출한다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구 조화를 잘 이뤄서 또 단판 승부나 번기 승부에서는 좀 더 저희 팀이 힘을 잘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양 팀 다 원하는 결과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라운드 2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둑메카 의정부와 정관장 천록팀의 경기이고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1라운드) 2경기입니다. 정관장 천록과 바둑메카 의정부의 대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팀 감독님의 인터뷰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네. 이 정규리그가 끝날 때쯤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인상 깊은 의미심장한. 네. 말이었습니다. 글쎄요, 늘 강팀, 뭐 약팀 이렇게 손꼽는다 하더라도 늘 결과는 좀 다르기도 했고요. 네, 뭐 그렇죠. 매번 그렇게 강팀이라고 해서 끝날 때 좋은 성적을 거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예상은 예상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선수들 하기에 좀 달렸고요. 네. 역시 이제 바둑메카 의정부 같은 의정부 팀은 이 유망주 이 신예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초반이 좀 중요해요. 초반에 이게 한 3라운드 정도까지의 성적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성적이 사실 올 시즌 성패를 좀 좌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한 2승 1패 정도로 무난하게 출발을 한다면 올 시즌에 굉장히 좀 돌풍을 일으킬 것 같고 조금 부진하게 출발을 한다면 이게 그 바둑리그에 대한 부담은 그 겪어보지 않은 기사들이 아니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좀 심하기 때문에 초반 성적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자, 이 대국은 하변 쪽에 좀 진행이 많이 됐는데요. 네, 김석 구단이 이제 여기를 이제 이창호 구단이 다가오니까 여기 한 칸 띄었고요. 그러자 이제 한 칸으로 좁지만 이창호 구단이 벌렸습니다. 받았고 여기를 파고들었습니다. 넘어갔죠. 그래서 안영을 지금 확보한 상황에서 김석 구단이 여기를 하나 끼워서 여기 선수를 확실하게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곳을 눌러가서 좀 압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바둑은 이런 흐름으로 지속이 되면 굉장히 좀 미세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올해 이제 19승 9패를 했습니다. 성적이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4번의 반집 승부가 나왔어요. 그 성적은 2승 2패였고 하지만 이긴 선수들이 농심배 3, 4회전을 연속으로 반집을 승리했는데 그것이 이제 김명훈 선수한테 반집승, 나연 구단한테 반집승, 연속 반집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뛰어난 기사들한테도 이제 끝내기 승부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미세한 승부로 흘러가게 되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초읽기도 1분 초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또 여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흑의 입장에서는 받긴 받아야 됩니다. 뭐 안 받게 되면 그냥 당장 뭐 나와서 끊기만 해도 뭐 어딘가를 끊어도 굉장히 괴롭죠. 일단 받긴 받아야 되는데 뭐 이어서 받으면 무난하겠지만 약간 당한 느낌이고 그러니까 밀어서 받는 거를 일단은 생각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미는 방향이 지금 맞는 건지 그건 좀 약간 의문입니다. 왜냐면 보통 이렇게 밀어서 여기에 도움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흑돌이 여기까지 와 있는데 과연 여기를 밀어서 얻어내는 것이 있는 건지 오히려 중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좀 실리로 가자니 약간 이런 데 치받았을 때 뭔가 눌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당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뭐 당장 여기를 가는 것도 생각하기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 자리를 지금 김석 구단이 좀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참 애매하네요. 좀 밀기도 약간 별게 없는 자리고 있기에는 약간 당했고 다른 식으로 받는 게 한눈에 딱 떠오르진 않거든요. 하변 쪽이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다음 큰 자리는 어디가 될까요? 글쎄 이 바둑은 큰 자리를 좀 찾기가 어려워서 진짜 집으로만 보면 이런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 같습니다. 네, 맡기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큰 자리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바둑이긴 해요. 네. 이런 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바둑이죠. 오히려 역으로 당하면 아프죠. 이게 몇 집이죠? 여기만 넉집에 이거 집 이거 큰데요. 네, 자체집만 7집인데 두텀까지 하면 훨씬 더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빨리 해야 되는 바둑이에요. 정말 끝내기를 어떻게 더 잘하느냐의 네. 바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좀 응수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네요. 카타고 같은 경우는 여기를 그냥 뚫어버리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를 뚫었을 땐 이것을 어차피 막는데 이 자리가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백이 계속해서 뚫는 게 뭐 별게 없다는 뜻이겠네요. 그러니까 당장은 여기가 뚫어져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뭔가 그 다음은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그냥 버틸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나가는 형태가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잇고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한 모험인 것 같아요. 만약에 흑이 여기를 뭐 뚫어서 여기를 나와서 이거 약간 노리면서 크게 싸움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자체로도 의문입니다. 자체가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모를 정도예요. 이어서 백이 전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뚫어서 이곳을 지킨다. 그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작전이죠. 들여다보는데 잊지 않는 바보 없다라는 격언이 있지만 거기를 뚫는 거는 참 발상이 신선합니다. 카타고 같은 경우는 그냥 뚫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볼락시 같은 경우는 이걸 교환을 하고 뚫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이곳에 약점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글쎄요. 확실한 느낌은 있는 거죠. 그것을 해놓게 되면. 근데 이후에 그 참고도 자체는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다시 치봤고요. 여기를 왜 치봤죠? 그냥 밑으로 넘어가라는 뜻이겠네요. 근데 넘어갈 수는 없죠. 네. 이걸 뚫었을 때 이게 약간 득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걸 뚫게 되면 여기를 뚫고 이게 득이다? 굉장히 심오하죠. 이 교환으로 한 건데 그래서 흑도 이제 여기서 여기를 젖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받게 하면 백이 뚫었을 때 이 교환이 굴복을 득이라는 시켰으니까요. 얘기예요. 너무 어려운데요. 네. 심오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서 AI의 생각은 카타고나 골락시나 비슷한 것이 여기를 뚫어라. 하지만 카타고는 그냥 뚫어라. 골락시는 하나 교환하고 이것을 뚫어라.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여기를 잇는 것도 당했고 저도 여기를 미는 것 자체는 왜 미는 건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뭐 생각해 보면 정말 뚫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도 지금 응수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받기는 받아야 이거, 되는데 네. 자, 이제 이창호 구단 초읽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옆쪽에서 돌을 걷어내는 네. 소리가 들리는데요. 대국이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1곡 2시간 장고 대국이 끝났습니다. 백홍석 선수와 박상진 선수의 대국이었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백홍석 선수가 3대 0으로 앞서고 있었고요. 저희가 처음 대국 봤을 때 팽팽하게 그러니까 지금 예, 어울린 바둑이었고요. 이 전투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전투가 번진 거거든요. 네. 근데 초반에 이제 박상진 선수가 조금 어려운 변화를 뒀고 사실 요즘에 좀 AI가 좀 추천을 하는 전투이긴 한데 실전에 등장을 한 거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박상진 선수가 상대 전적의 열세를 딛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을 승리를 했습니다. 정관장 팀에서는 이 대국 그래도 꽤 기대가 컸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상대 전적에서 네. 일단 3대 0으로 앞서 있었고 2시간짜리 장고 대국에서 워낙 백홍석 구단이 잘 두기 때문에 기대를 크게 했던 네. 한 판인데요. 박상진 선수 지난 시즌 7승 9패를 기록했고요. 이번 시즌 첫 승리를 거둡니다. 네, 최근 컨디션이 좋아요. 을조 리그에서도 잘했고 기량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박동메카 의정부가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화면으로 들여다봤을 때 흑이 아직 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보기보다 좀 까다로운 자리라서요. 이창호 구단의 장고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카타고는 흑의 이길 확률 자체를 한 41%.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큰 차이 아니고요. 집수로 봤을 때도 1.1집 이제 김석 구단이 유리하긴 한데요. 뭐 이 바둑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굉장히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수를 조금만 느슨하게 둬도 금방금방 승률이 좀 바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둘 수 있는 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있는 수가 있겠고 미는 수, 있는 수, AI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뚫는 수. 그리고 뭐 이렇게 치받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좀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판단이 잘 안 쓰네요. 근데 분명히 이 수도 받는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흑이 한 번 더 뒀을 때 좀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여기 한 점이 조금 가벼워져서 이건 진짜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한 점이 순간적으로 두면서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AI도 여기를 이제 뚫으라고 좀 하는 거죠. 조금 효율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를 뚫는다면 그냥 뚫거나 아니면 하나 교환을 해놓고 여기를 뚫는 것. 네. 참고도로 제시하고 있고 굴락시 채소는 여기를 치받고 둘 때 하나 굴복하고 뚫고 나오고 여기를 뚫고요. 넘어가는 진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내기를 이제 서두르고요. 호구 쳐서
뭐 이런 정도의 진행이라고 이 부분을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서로 좀 큰 불만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흑도 여기 하나 했거든요. 사실은 이건 나중에 이제 못할 수 있는 자리인데 김인혜가 교환이 됐기 때문에 조금 득을 봤죠. 네. 근데 그 사람은 찾아낼 수 없는 타이밍이에요. 네. 타이밍이 워낙 절묘해서 자, 돌을 잡습니다. 저는 이창호 단이라면 약간 뚫어갈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마지막 하나, 근데 뚫어가는 수 자체가 좀 얇기 때문에 넷,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는 거죠. 여섯, 역시 뚫어가죠. 이창호 단이 뭔가 뚫어갈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창호 단. 카타고와 골락시가 제시하는 이 중요한 자리를 뒀고요. 김석구 단도 고민이 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흑이 이렇게 좀 버텨오니까 김석구 단도 여기를 좀 어떻게 응징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응징을 하든지 정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것이 두지 않으면 그냥 끊겨버리거든요. 크겠는데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커요. 그래서 뭔가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 쉽지 않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거기는 뭐 항상 하는 자리고요. 이 김지석 선수가 초읽기에 몰렸을 때 마지막 9에 어느 자리에 놓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손이 멀리 뻗기도 하다가 갑자기 다시 또 돌아가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인공지능의 판단이 그냥 뚫는 것과 이게 조금 갈렸던 이유는 골락시 같은 경우에 이걸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를 바로 추궁당할 것을 염려한 것 같아요. 왜냐면 뚫고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이제 교환이 안 되어 있으면 바로 나와서 끊어요. 이곳을 끊죠. 그러면 교환이 되어 있으면 위에 단수가 하나가 선수인데 지금은 마지막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반발을 했다가는 셋, 바로 이제 옆으로 끊겨서 다섯, 여섯, 오른쪽에 이제 석점이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흑의 많이 입장에서 큰가요? 피해가 커요. 그래서 요거를 이 그림이 좀 부담됐기 때문에 요걸 하나 교환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본 것 같고 과연 김지석 구단도 사실 요 수순 자체는 따라갈 수 있거든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뚫는 것만 보면 요거 나와 끊는 건 예정돼 있어요. 요 수순을 찾아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요 한 점을 잡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크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고 이어야 되고 이거는 베개 자세가 훌륭해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끊으면 이 단수 치게 되면 이건 또 어떻게 봤죠? 예, 받기가 좀 마지막 흑의 입장에서도 괴롭습니다. 네. 셋, 아프죠, 단수가요. 다섯, 흑도 딱히 반발하는 네. 수단이 없는데요. 여덟, 네, 거기는 뭐 해야 될 자리니까요. 아낄 이유가 이 바둑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네. 예. 아끼다가 역으로 당하면 정말 아픕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바로 당할 것 같은 네. 자리가 이 자리고요. 예. 아낌없이 하고 김석 구단은 이곳에 수일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전 수일기는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나와서 결행하는 변화를 읽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백의 입장에서도 사실 뭔가 나와서 끊고 하지 않으면 여기를 정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네. 때문에 뭐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초읽기 끝까지 올려가면서 다음 수도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를 나와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이곳 나와 끊기 위해서 여기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 그냥 가면 여기 나중에 나왔을 때 이거 뚫리는 거 감수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먼저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 이걸 그냥 잡고요. 여기 둘 때 그냥 이런 데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뚫는 것도 크긴 하지만 베개 부담도 굉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손해를 보고 확실하지 않은데 시작을 하는 것은 베개 입장에서도 좀 모험이 따르는 거죠. 5, 일단 정말 하변 쪽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 이제 끝내기가 본격적인 끝내기가 그렇습니다.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순간적으로 카타고가 굉장히 받는 수가 놀라운데요. 이게 있는 게 아니네요. 붙이는 거네요. 이 붙이는 게 좋았어요. 이런 부분전에서도 이렇게 받는 게 이거 왜 이렇게 좋은 수죠? 당연히 그냥 약점을 잇는다고 이건 생각을 그냥 했는데요.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아. 근데 왠지 이창호 구단이라면 하나, 이창호 구단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을 것 같아서 이게 왜냐면요 나중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나중에 둘러싸였을 때 여기 가일수 차이가 나요. 수가 필요하죠. 예. 와, 이거 붙이는 수는 부분적으로 진짜 좋은 수네요. 오, 안 손 빼요? 받았어요? 물론 큰 자리긴 하죠. 반상 뭐 최대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칸 뛰는 것과 비교했을 때. 네. 하지만 여기를 지금 정리 안 하고 가면 이걸 바로 끊는 자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 살릴 여기 수가 없는 끊어서 거죠. 이거 못 살릴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당장 나가는 것은 뭐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여기를 교환을 한다고 해도 나갈 때 나갈 그냥 수 막 있나요? 여기를 막고 이런 건 안 됩니까? 막 눌러 막아도 요거는 쉽지 않네요. 눌러가기가 흙의 모양도 좀 무너져서 김석 구단 이게 안 잡힌다라고 판단을 합니까? 마지막 하나,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셋,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면 너무 커요. 5, 6, 몇 집입니까? 좋지. 안 놓쳐요. 대단합니다. 이런 거 정말 빨리빨리 해야죠. 보고 나면 당연한데. 네, 이창호 구단이 정교함이 살아 있어요. 아픈 교환이에요. 빈상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흑의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여기를 나와 끊을 수 있으면 흑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네, 일국 장고대구 선수들은 복귀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여기서 이창호 구단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거기요. 그러니까 거기가 거기도 뒷맛이 커요. 네, 왜냐면 2선 치중 가는 게 조금 신경 쓰이거든요. 두지 않으면 2선 치중이죠. 이거 위로 막으면 자체가 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형이 많이 사라졌죠. 전체가 이제 약간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발을 하게 되면 저 치면 끊어서 워낙 두텁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조금 괴로운 부분이고 는다고 하더라도 베개 이게 뻗어나온 점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은 확실하면서 집으로 큰 자리를 선택을 했고요. 다음에 비막 끝내기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근데 AI는 여기를 가장 급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서로 이제 마지막 베개 입장에선 요걸 하고서 둘, 셋, 이걸 먼저 하라고 하고 있고 다섯, 흑도 여섯, 여기를 나와 끊으라고. 이게 여덟. 사실은 요 참고도를 놓고 보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전투 자체는 네, 좀 어려워요. 요 한 점이 확실하게 잡힌다면 물론 흙이 굉장히 좋으나 지금 그렇지는 잡기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네. 않죠. 항상 이제 여기가 선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선수를 또 안 해주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밀어서 뭔가 모양 나쁘게 두고 잡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전투가 쉽지가 않네요. 네. 네, 김석 구단도 이 교환 자체는 약간 배기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 둘만한 자리가 이제는 없습니다. 중앙 쪽에서 누가 더 집을 많이 만들지가 좀 궁금한데요. 중앙 사실 좀 서로 약간 벽이 지금 마주보고 있는 네. 형태라서 그래도 집이 난다면 백 쪽이 조금 네, 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위쪽으로 약간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백돌이 왔을 때 집 모양이 훨씬 더 좀 풍부해지죠. 마지막 하나, 둘, 자, 일단은 이 하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등장을 하죠. 김지석 선수도 이곳을 찔렀다는 건뭐 나와 끊는 수를 결행을 하겠다는 지금 아마 예, 뜻이겠죠? 거기를 둘 겁니다. 이창호 구단도 뭐 여기에 안 막을 수 없고요. 이거는 뭐 뚫리게 되면 집만 한 10집 이상 없어지고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받아야 돼요. 여기에 피해가 있더라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 간단한 수순으로 둘, 조금 괴롭기 때문에 예,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찌릅니까? 교환을 안 하면 약간의 변수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었을 때 이걸 확실하게 받아준다는 보장이 있나요? 김석 구단이 여기 뒀다라는 것은 이거 두고 다시 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글쎄요. 글쎄 넘어가면 김석 구단이 여기를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흙은 일단 막을 테고요. 다음 김지석 선수의 한 수도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어딘가를 한 수를 뒀는데 중요한 순간에 저희가 잠시 네. 광고를 보고 와야겠습니다.